아 김민재 선수의 그 이적료가 페네르바체에서 책정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이 이스탄불 더비에 네. 굉장히 많은 스카우트가 들어왔다라는 음. 소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여러 구단들과 좀 연결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페네르바체가 어느 정도 이적료를 책정해 놨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제 잠깐 런던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도 좀 봤는데 이스탄불 더비 때 김민재 미쳤더만요. 엄청 잘했죠. 아니 원래 그렇게까지 잘하나요? 일단 이스탄불 더비 자체가 좀 뭔가 김민재 선수가 빛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카우터들이 들어와서 김민재 선수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경기 같아요. 평상시 대로 했어도 잘했을 텐데 그쵸. 그날은 더 이 악물고 막 볼 오는데 막 걷어내고 막 빈골 때 슈트헤드 막아내고 막 뛰어가서 끌어내더니 막 갑자기 왜 공간 사이 패스를 하고 어디서 너무 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될 정도로. 그쵸. 이 진짜 이스탄불 더비는 대단하잖아요. 아 확실히 그 이제 국내에 이스탄불 더비를 좀 중계하는 게 아마도 처음 같은데 라이브로. 그 라이브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국내 중계를 통해서 봤는데 엄청나게 열기가 엄청 뜨겁더라고요. 막 거의 죽여라 이런 분이니까. 막 뭐 맥주캔 이런 거 막 들어오고 막 서로 선수들 막 싸우고 감독끼리 막 싸우고 테린 감독 막 퇴장 경고받고 막 이런 거 보면 와 역시 이스탄불 더비는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일단 그 경기 자체도 그랬고 김민재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네. 거의 모인 사람들 이제 막 스카우트들이 그 다음에 계속 연달아서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올려주신 거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쭉 해서 뭐 이 토트넘에서는 얼마큼 잘 맞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 스카우트들이 갔다고 하니까 그쵸, 토트넘을 그쵸. 포함을 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진척이 되는 게 그러면 실제로 페네르바체가 근데 뭐 이적료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 지금은 아무래도 붙잡지 않을까? 그쵸. 겨울 이적 시장 때도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한 단계 더 가서 이적료가 책정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돈이 맞으면 그쵸. 갈 수도 있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용의가 있다. 그게 이적료였는데 네. 그게 지금 보도가 나온 거죠. 그렇죠. 얼마 정도예요? 나온 게? 한 266억 정도. 266억. 네. 한 260억 정도죠. 2천만 유로? 네. 와. 그 정도로. 그러면 사실 그 유럽에 있는 웬만한 규모의 팀들이 노릴만 하죠. 그냥 요즘 센터백을 그쵸. 어떻게 260억 구하기 쉽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으로 센터백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민재 선수가 그 정도 가치를 하고 있는 지금 그렇죠. 현재 활약을 그 정도 가치 정도로 하고 있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가. 맞습니다. 뭐 지금 센터백들 진짜 좀 어느 정도 한다 이러면은 유럽에서 아무리 안 줘도 한 500억 이상은 줘야 될걸요. 아 그럼요. 쓸만한 이제 선수라고 한다면. 그쵸. 뭐 더 높으면은 당연히 1,000억 넘어가는 건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이 정도의 선수가 이 정도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한 260억 이러면은 내가 봐서는 노릴 팀 많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실제로 연결되는 팀들이 몇 팀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 기사로 나온 것. 기사로 나온 거. 네. 네. 터키 쪽에서 기사로 나왔는데 유벤투스와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에게 실제로 관심을 보였다. 터키어 말들이어가지고. 근데 요즘 어디든 다행인 것은 그렇죠. 다 이렇게 번역을 해줘. 그래서 저도 이제 검색할 때 김민재와 페네르바체만 치고 맞아요. 이제 터키어가 나오면 번역 누르면 바로 번역이 됩니다. 해주긴 해줘요. 네. 대충 뭐 무슨 말인지는 대충 느낌. 뭐 토트넘이 있고 김민재 있으면 유벤투스 있으면.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터키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루머일 수도 있겠죠. 네네네네. 이제 소식은 유벤투스와 토트넘이 그 이제 이스탄불 더비를 보러 왔다고 이제 클럽들이 명단이 있잖아요. 네. 그 명단 중에 두 팀이 포함되어 있죠. 네. 이 팀들이 실제로 그 경기를 보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루머가 나온 곳에서 파악하기로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900만 유로 정도의 바이아웃이 있다. 900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바이아웃이 없는 것 같다. 네. 이건 이제 그쪽 보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페네르바체가 2천만 유로 정도를 현재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로 책정해 놓았다. 그래서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1,000만 유로 이상을 먼저 제안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2천만 유로를 정말 지불할 의사가 있다. 유벤투스 너무하네. 1,000만에 그러면 대충 한
130억 정도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예이 그건 너무 하시네요. 예. 그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도 2천만 유로는 조금 작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 토트넘이 2천만 유로를 제안하면 페네르바체도 그 김민재 선수가 다음 이적할 때 토트넘에서 이제 이적을 만약에 다른 팀으로 하게 된다면 그 이적료의 25%까지 좀 요구할 것이다. 세론? 그쵸, 세론 조항을 넣을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세론 조항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보내잖아요. 우리 네네. 팀의 선수를 여기로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당장 돈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만 이적료만 받는 대신 너 여기서 다른 팀으로 가잖아. 그럼 그때 이적료 중에 날 얼마 띄어서 나 줘야 돼. 그렇죠. 요를 세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세론 조항이 이제 페네르바체가 좀 요구하는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야, 근데 페네르바체도 물 들어왔네. 노져오려고 하네. 맞아요. 딱 그 이제 이스탄불 더비가 페네르바체에 또 보여주는 쇼케이스 현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지금 뭐 살라이라든지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너무 잘하니까 김민재 선수 처음에 뭐 바이아웃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뭐 없어 이런 것도 실제로 이 정도 관심이 모이면 그렇죠. 만약에 진짜 900만이 바이아웃이면 쉽게 얘기하면 900만만 주면 보내된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아니 그런 거 없고 뭐 2천만 정도는 최소한 뭐 이렇게 이제 딜을 시작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이건 우리가 계약서 까기 전에 몰라요. 근데 여하튼 이만큼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제 그 이스탄불 더비를 보러 온 스카우터들이 아마 페네르바체에서는 살라이와 김민재 두 선수를 보러 왔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나요? 페네르바체에서 이렇게 다른 데에서 좀 약간 규모가 있는 클럽에서 데려가기는 그 정도 선수들. 그렇지. 이제 뭐 살라이 같은 경우는 워낙 지난 유로 때부터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선수죠. 네. 그런데 이스탄불 더비에 선발로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더 빛이 나는 활약을 하면서 이 살라이의 이적 소식보다 지금 김민재의 이적 소식이 지금 훨씬 더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게. 네. 네,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나 이번에 그걸 보면 그렇게 관심을 김민재 선수에게 향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을 보면 이제 현지에 이제 터키 현지 기사에서도 나온 게 토트넘이 김민재를 노리는 이유는 지금 로메로의 부상 변수가 있다. 로메로가 그쵸. 지금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빠져 있었죠. 네네네. 그런데 어제 이제 콘테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로메로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좀 길게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콘테 감독이.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보고 이제 이 터키 현지 쪽에서는 그럼 로메로의 좀 부상을 대체하기 위해 겨울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김민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로메로의 부상이 얼마 정도라는 얘기까지는 아직 없죠. 네, 얼마 정도까지라는 얘기는 없는데. 근데 로메로가 부상이 아니어도 심각하지 않아도 이제 필요하긴 하죠. 거기 어떻게 할 거야. 숫자만 많지. 그래서 이제 터키 현지에서는 일단은 뭐 로메로의 부상이라는 그런 지금 현재 변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만들고 쓰는 거잖아요. 취재를 해서 썼을 텐데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파악했겠죠. 근데 현재는 로메로가 부상이네 정도지. 뭐 로메로를 꼭 대체한다는 느낌보다는 로메로가 아니어도 토트넘은 지금 센터백 자원이 특히 콘테 감독이 축구를 놓고 봤을 때는 필요한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요거는 약간 제가 런던 갔다 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들었던 약간 썰을 조금만 섞자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표팀 우리가 최종 예선 지금 치르고 있는데 무패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민재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민재가 너무 잘해준다.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뒤에서 저렇게까지 받쳐주니까 앞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편해진다는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만약에 뭐 콘테 감독이나 만약 관심이 있어 토트넘 쪽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대표팀 같이 뛰니까 그렇죠. 어떤 선수니 그러면 최소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야 아마. 그럼요. 대표팀에서 봐왔던 뭐 김민재 같이 생활했던 김민재 지금 최고입니다. 얘기를 하겠지. 물어본다면. 그렇죠. 이렇게 놓고 봐서도 어쨌든 이렇게 추천될 가능성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 그런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서는 좀 김민재 선수가 뛸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전으로 출장은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럼 가기만 한다면. 가기만 한다면 현재 이제 실력을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지금 토트넘의 좀 중앙 수비 라인의 문제점이 이제 3백을 쓰는데 일단 숫자는 충분하거든요. 뭐 산체스, 로든, 로메로, 다이어, 탄강과 이제 벤 데이비스까지. 이게 이제 그 고전적인 레토릭 혹은 사회학 용어로는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이 3백을 사용하는 지금 토트넘에서도 지금 중앙 수비 숫자는 사실은 부족하진 않아요. 숫자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로메로를 빼놓고는 굉장히 좀 불안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맞아요. 그런 선수들이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인데 로메로 빼고는 또 나머지 선수들이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의 선수들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왼발잡이 벤 데비스를 센터백으로 쓰는 건 그래도 왼발로 그렇죠. 뭔가 뿌려주려고 선수가 그나마 벤 데비스 아니냐 그러는 건데 그렇죠. 그나마 답답한 거죠. 팬들 보기에는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스탄불 더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그 패스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스탄불 더비 때. 원래 패스를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패스를 뿌려주는 것도 있었고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접 치고 올라가서 한 선수를 심지어 제껴내고 스루 패스를 보내줬던 그 장면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모습들을 이 이스탄불 더비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토트넘 스카우터들이 이제 김민재 선수를 보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콘테 감독에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콘테 감독이 원하는 이제 요소들이 뭔가를 이제 분명히 스카우터들이 적어서 보내줬을 텐데 그 이제 이 보고서 안에 뭐 패스를 잘합니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라서 당연하죠. 충분히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에 간다면 충분히 주전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꽤 있다. 제가 김민재 선수의 저걸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페네르바체에 진출한 이후에 네. 누적된 평균 패성률이나 롱패스 성률 같은 게 혹시 지금 경기당의 그 패성률이 88%네요. 네. 그렇죠. 자기 진영에서가 91, 상대 진영에서의 패성률 80%까지 네. 갑니다. 롱볼도 절반 이상의 성공률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금방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수비적인 스탯도 있지만 패싱에 대한 스탯이 상당히 높아요. 맞아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콘테 감독의 어떤 스타일. 그렇죠. 수비수가 그냥 몸으로만 부닥치는 것이 아니라 발밑 좋은 요즘 얘기하는 센터백하고 부합한다 이런 맞습니다.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벤투스는 또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벤투스는 네. 현재 이 중앙 수비 라인이 조금 나이가 많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자체가 실제로. 일단 키엘리니와 보누치가 일단 나이가 많고요. 키엘리니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이제 37 만으로 37이 됐고 그리고 보누치 같은 경우는 34살. 우리 사실 형님들인데. 그런데 뭐 물론 아직까지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워낙 지금 아직까지도 월드 클래스인 선수들이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키엘리니 같은 경우는 잔부상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리우트가 왼쪽 중앙 수비수 혹은 오른쪽 중앙 수비수 뛰는데 네. 더리우트가 여기서 또 아쉬운 점이 이 보누치가 사실 보누치의 가장 큰 장점이 롱패스잖아요. 보누치는 거의 이제 뭐 미드필더만큼의 롱패스를 자랑하는 선수인데 네. 보누치가 그 자연스럽게 좀 롱패스를 뿌려주려면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는 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누치가 오른쪽, 키엘리니가 왼쪽. 요게 이제 유벤투스에서 가장 좀 공식화된 그런 수비 라인인데 더리우트가 왼쪽에서 못해요. 그래서 왼발이 엄청나게 불안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면 더리우트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 네. 보누치가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누치도 패스를 뿌려주는 게 좀 이제 완벽하게 좀 그 보누치의 그 롱패스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자원 자체는 괜찮지만 그렇죠. 나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문제는 맞지 않는 옷을 입힌 것처럼 좀 어색하다. 그렇죠.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더리우트가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그 유벤투스로 영입했을 때 그 이제 막 많은 기대 속에 왔지만 엄청나게 기대했죠. 그런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는 아직도 못 보여주고 있고 하면서 그것도 맞죠. 실제로 이제 유벤투스 이제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더리우트를 이제 아직 가치가 높을 때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도 사실 재정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번 시즌 유벤투스가 또 챔피언스리그 경쟁도 지금 막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유벤투스가 혹시나 이제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치가 좀 가장 높게 판매할 수 있는 더리우트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리우트, 키엘리니, 보누치를 제외하면 루가니가 있는데 루가니는 요즘에 굉장히 경기에 못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제 루가니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유망주인데 네. 루가니가 이제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루가니도 이제 이적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대가 있는 드라구신 이 선수는 아직 어린 선수고 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유벤투스로 갔을 때도 충분히
좀 주전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김민재 선수 페네르바체 가기 전에 유벤투스 연결설이 있었죠. 연결설이 또 있었고 뭐 가능성이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니 보누치, 키엘리니, 더리우트 있는데 어떻게 가냐. 그리고 여기에 뭐 루가니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임대가 있는 드라구신도 있고 심지어는 데미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참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니 이 짱짱한 유벤투스의 수비진에 어떻게 김민재가 들어가냐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시즌을 시작하고 해놓고 보니 저 정도면 충분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제 알레그리 감독이 이제 과거 유벤투스에 있을 때는 보누치, 키엘리니 그리고 오른쪽에 바르잘리를 세웠죠. 그래서 이 바르잘리를 4백과 3백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연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바르잘리는 오른쪽 풀백처럼 쓰면서 이제 그 앞에 쿼드라도를 배치하면서 이제 4백을 사용했다가 수비할 때는 쿼드라도가 내려오면서 3백 사용하고 이런 이제 플레이를 알레그리 감독이 실제로도 좋아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측면으로도 좀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알레그리 감독이 좀 노릴 만한 자원이 아닌가. 그럴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벤투스에서도 충분히 김민재 선수가 이제 루머가 지금은 이제 루머 단계지만 네. 실제로 유벤투스가 뭐 이적 작업을 했을 때 네. 김민재의 뭐 주전 경쟁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네. 그러고 보니까 유벤투스 연결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김민재 선수가 이랬더니 네.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죠. 김민재 선수는 관심 참 고맙다. 근데 제가 그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유벤투스건 어디건 간에 그런 빅리그로 바로 가기보다는 내가 충분히 유럽에 처음 진출 도전하는 거니 내가 충분히 뛸 수 있는 곳에 가서 뛰면서 스텝업 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었는데 네.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저야 마음 같아서야 바로 가가지고 뭘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야이 그 유벤투스 지금 뛸다고 있어. 다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 정도면 되겠는데 이게 선수가 결국 말이 아니라 필드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니까 참 선택 잘한 것 같고 맞아요. 지금은 아까 이정료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260억이라고 하는 이정료가 책정됐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 정도 돈이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 라고 지금 두 팀이 지금 했다는 또 보도도 있고. 그렇죠. 또 어쩌면 더 이 정도 만약 260억이 맞다면 네. 나는 그렇죠. 이제 뭐 터키 쪽에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니까 다른 팀들도 받겠죠. 그럼요. 그럼 저 정도면 충분히 베팅할 만한데. 뉴캐슬 500억 못 주겠어요? 그 진짜 맞아요. 260억? 야야야야 2배 준다고 해. 야 우리가 그렇죠. 우리 지금 감동되면 큰일 나. 맞아요. 그래서 못 데려가겠네요. 예를 들어서 네. 진짜.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아직은 사실은 이 김민재 선수의 이적 소식이 사실 루머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은. 네.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도 이제 뭐 정말 이제 뭐 신뢰도 있는 그런 매체에서는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뭐 루머 수준이고 하지만 실제로 그 스카우터들이 그 이스탄불 더비를 보러 온 건 사실이고. 맞아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그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페네르바체로 간 것이 이제 유럽에 적응하면서 빅리그로 좀 진출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진 그런 이제 유럽 진출이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빅리그를 이제 노리고 있다면 지금 현재 나오는 루머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다이맨 피치 녹화를 하고 왔는데 네. 조원희 위원하고 원희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선수들의 유럽 진출 왜냐면 네. 원희도 이제 잉글랜드 위건에 그렇죠. 뛰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민재를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평가를 받고 그러면 네.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큰 팀으로 과감하게 도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페네르바체는 도전을 잘한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데로 도전을 높게 그래서 이제 선수가 더 크게 싸울 수 있는 판에 가야 된다. 그래 더 선수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 동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